완제품 PC라면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확장성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LCK 공식 PC 라인업인 HP 오멘 30회 시리즈 데스크톱 PC와 오멘 27i 모니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멘은 HP의 게이밍 브랜드인데요. 저는 이 오멘 PC를 처음 써보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시스템 구성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작정하고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PC였어요. 오멘 30의 시리즈 데스크톱 본체를 측면에서 봤을 때 본체 내부가 이렇게 훤히 보이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조립 PC를 완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원래 구성합니다. 파워 스플라이는 아래쪽에 배치를 보통 하고 메인보드를 위쪽에 이렇게 넣고 선 정리를 잘 해서 내부가 좀 잘 보이게 이렇게 구성을 보통 하죠. 본체도 상당히 이쁘게 생겼는데요. 측면 부분에 보면 이렇게 타공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측면 부분이 보입니다. 앞쪽 부분에는 팬이 있는데요. 팬이 이제 바람을 안쪽으로 빨아들이게 되죠. 근데 앞부분이 막혀 있어요. 유리로 막혀 있는데 그래서 측면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팬에는 빛이 들어오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동그랗게 빛이 들어와서 상당히 멋진데 이게 또 컬러를 조정해서 색깔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본체 측면도 아주 쉽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측면에 있는 도어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내부를 훤히 볼 수가 있어요. 조립을 꽤 많이 해본 제가 볼 때도 이게 완제품 PC라는 거를 생각해 보고 본다고 하더라도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내부의 메인보드도 상당히 좋은 걸 사용했고요. 보통 완제품 PC를 사용하면은 내부가 안 보이도록 디자인을 하고 메인보드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좀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 보통 넣는데 안쪽에도 메인보드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갔고 CPU 쿨러도 보면 순행으로 1열이지만은 순행으로 구성을 했어요. 순행 쿨러도 앰비언트 라이팅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오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고 측면 부분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체 내부가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데요. 잘 보면은 이 위쪽 부분, 네, 이쪽 부분도 RGB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컬러도 제가 마음대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빛이 흐르는 것처럼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생긴 열을 이제 위로 직접 빼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팬이 배기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개가 바람을 빼는 역할도 하면서 또 이거는 이제 CPU 열까지 같이 시키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메모리는 32GB가 사용됐습니다. 16GB 두 개 사용됐는데 DDR4 3200MHz가 두 개가 사용됐어요. 그래픽 카드가 눈에 확 띄는데요. RTX 3070 GDDR6 8GB 모델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좀 많이 좀 들쭉날쭉하지만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출시가 그대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구성이 좋다고 느낀 부분이 이 보면 SSD도 NVMe 타입의 1TB가 장착되어 있는데 방열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완제품 PC에서는 잘 신경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방열판 올라가 있으면 SSD에 아주 부하를 많이 줬을 때 열 때문에 스로틀링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막아주고 열을 해소하면은 아무래도 성능이 똑바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잘 써놨어요. 그리고 또 놀랐던 부분이 파워 서플라이가 쿨러 마스터 제품이 사용됐는데 이제 750W 80 플러스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나 뭐 구성을 봤을 때는 750W면 아주 충분해요. 뭐 부하를 아무리 줘도 문제가 없는 정도인데 근데 플래티넘 등급의 아주 고효율의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게 효율만 높은 게 아니라 효율을 좀 높인 제품들이 성능도 좋고 안정성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이 좀 높은 파워 서플라이 장착돼서 뭐 오랜 시간 동안 뭐 부하를 많이 주고 작업하더라도 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멘 27i 모니터도 성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27인치의 QHD 해상도를 사용했고요. 나노 IPS 패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빛 반사가 없는 패널을 사용했고요. DCI P3 생영역을 98%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있는 화면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모니터 써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주 전문가용 모니터를 사용을 해봤을 때 색 영역을 표현하는 부분이 좋아서
색이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 모니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했던 영상, 같은 영상을 볼 때도 좀 더 다른 체감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색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니터는 165Hz를 지원하고 응답 속도는 1ms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창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60Hz를 사용하다가 144Hz를 사용해 보면 아주 매끄럽다 느끼는데 또 144Hz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165Hz예요. 참고로 DP로 연결하면 165Hz를 사용할 수 있고 HDMI로 연결하면 144Hz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가 게이밍 모니터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모니터 후면 부분과 아래 부분까지도 신경 썼습니다. 후면 부분에 RGB 앰비언트 라이팅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내 면에 빛이 들어오고 하단 부분에도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거를 또 오맥 커맨드 센터를 이용해서 또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 모니터 후면에 받침대 부분에는 헤드셋을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헤드셋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치도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는 확장성도 좋은데요. USB 3.0 허브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 입력선을 넣으면은 이 부분 통해서 모니터 확장도 가능하고요. 연결된 장치들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션이 가능하고요. 틸트도 가능합니다. 근데 스위블은 안 돼요. 그런데 배사 마운트 홀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니터 암을 직접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분리해서 모니터 암과 연결시켜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기계식 키보드도 사용해 봤는데요. 이 보면은 옆에 숫자 키패드가 없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키캡도 뭐 적당하게 반발력도 있고 좋았는데 보니까 갈축이 사용됐습니다. 갈축이 사용돼서 보니까 키감이라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고 소음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그럼 타법이 가능한 그런 키예요. 그리고 키 입력 값도 정확하고요. 여기 보면은 효과들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펑션키 누르고 눌러서 이제 빛밝기나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고, 네, 패턴도 제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눌렀을 때 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적용도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무선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무선 리시버가 지금 본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USB-C 단자를 통해서 충전하는 형태이고요. USB-C 케이블을 개송시켜 놓으면 유선 키보드처럼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대를 해야 돼서 전원을 끄고 싶으면 여기 있는 스위치를 돌리면 전원을 끌 수도 있고요. 다시 옮기면은 전원이 이렇게 켜집니다. 무선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도 사용해 봤습니다. 마우스 패드는 넓어서 좋았고요. 측면 부분에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도 로고에도 빛이 들어오네요. 근데 이 부분에 무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또는 에어팟 뭐 그런 거 무선 충전되는 거 올리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용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2.1 채널 스피커도 있는데요. 스피커 하단 부분에도 지금 RGB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튜닝 같은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헤드셋이 있는데 헤드셋은 빛은 안 들어와요. 이렇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보면 마이크 부분이 이렇게 숨겨지게 돼 있고 필요하면 마이크를 당겨서 이렇게 음성 채팅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조정되고요. 그리고 이어 쿠션도 넓고 푹신한 편이라서 귀에 착용해 놓고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음감도 상당히 좋았지만은 귀도 편안하더라고요. CPU는 인텔의 코어 i7 10700K가 사용됐습니다. 8코어 16세대로 동작하는 CPU인데요. TDP가 125W에 달하는 고성능의 CPU입니다. CPU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네벤치를 돌려봤는데요. R15에서는 1990점 정도 나오고 R20에서는 4853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10900K가 있긴 하지만은 10700K도 성능이 상당히 좋은 CPU이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 정도 점수를 대충 보면은 뭐 웬만한 게임은 뭐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CPU가 그렇게 느려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RTX 3070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그래픽 점수는 3605점 정도 나오는데요.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닌데 약간 무난하게 점수가 나왔어요.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익스트림 점수는 그래픽 점수가 15145점이 나왔고요.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 테스트 돌렸을 때 평균 프레임이 30.93 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DLSS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DLSS를 껐을 때는 35 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켰을 때는 86 프레임 정도로 프레임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NVMe 타입의 SSD는 성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읽기, 쓰기 둘 다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픽 옵션은 모두 다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프레임이 220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프레임이 상당히 높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가 많이 중첩되는 구간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막 싸우는 뭐 복잡한 환경에서도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오고 뭐 전혀 끊김 없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 울트라 옵션에 렌더링은 120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프레임 좀 잘 안 나오는 서런 맵으로 했는데도 지금 프레임이 138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근데 좀 밖에 나가니까 120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프레임이. 그래서 프레임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뭐 게임할 때 전혀 뭐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트맨2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픽 옵션은 울트라로 가장 높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프레임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149에서 110까지도 왔다갔다 하네요. 이 모니터가 HDR은 지원은 안 한 걸로 나와서 지금 보니까 HDR은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뭐 프레임은 적당히 잘 나와서 게임할 때 뭐 크게 뭐 끊겨서 뭐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은 안 받았어요. 보면 그래픽도 깔끔하고요. 지금 해상도로 QHD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래픽 상당히 깔끔하죠. 게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정도 게임은 크게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트레일드 2.0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프레임은 지금 120 정도 나와서 뭐 부족하지 않은 성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감도 충분히 잘 느낄 수 있고요. 화면도 색감이 상당히 좋은 느낌 드네요, 이게. 요즘 1인 크리에이터가 대세인데요. 영상 편집 작업과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사양 컴퓨터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도 이 컴퓨터는 무척 좋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 작업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인스타 360으로 촬영한 VR 영상들도 편집해보고 해봤는데요. 성능이 좋다 보니까 뭐 작업할 때 뭐 저작 버벅임 없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특히 이 VR 영상 같은 경우에는 뺄 때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컴퓨터 사양이 느리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 작업에 이제 클립을 넣을 때도 시간이 걸리고 영상 편집도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완료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컴퓨터 사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 할 때 뭐 전혀 버벅이 없이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PC는 내부를 봤을 때 확장성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램도 보면은 16GB가 두 개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램뱅크가 두 개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완제품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램뱅크를 맞춰서 보통 넣기 때문에 여유 슬롯이 없는데 얘는 있어서 추가로 만약에 뭐 용량을 더 증설하고 싶다면 램을 추가로 장착하면 용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만약 바꿔야 되면 이 볼트를 풀고요. 빼면 되고요. 그리고 보면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있어서 이게 잡아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장 장치를 더 용량을 증설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도 또 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페이를 넣어서 하스크나 뭐 SSD를 장착한 다음에 뭐 추가로 용량을 증설할 수도 있고요. 오멘 게이밍 허브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을 뭐 성능도 좋아야겠지만은 잘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게임 설정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 스튜디오에서는 컬러를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각 장치에 있는 RGB 튜닝을 직접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스를 그려서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만 색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어를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기능들도 살펴보면 갤러리라는 기능도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뭐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배경으로 설정도 가능하고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코칭 기능이 있고 원격 플레이, 그러니까 컴퓨터의 사양을 이용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 화면으로 원격 스트리밍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어느 장소에 있든지 컴퓨터의 사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각 장치마다 성능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데스크탑을 선택하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의 사용률, 뭐 메모리나 GPU 사용률 이런 것도 나타나고, 오버클럭을 통해서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능형을 선택하면 벤치마크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벤치마크를 통해서 알아서 클럭을 올려주게 되고요.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원하는 클럭으로 설정도 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49배수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부스터 기능도 있고 조명, 펜 제어도 가능합니다. 모니터의 옵션 설정을 통해서도 이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드가 이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진 모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조명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FPS 카운터를 이제 직접 화면에 출력도 가능한데 이것도 옵션을 켤 수가 있어요. 헤드셋을 보면 7.1 서라운드 사운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켜서 뭐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업데이트가 있어서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치들을 딱 만들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후 지원을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 시스템을 사용해 보면서 특별히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팬 소음도 생각보다 잘 제어가 되고요. 발열 제어도 생각보다 잘 되고, 특히 디자인도 상당히 멋진데 내부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만 좀 멋지게 되어 있고 실제 내부는 이제 좀 실속이 없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내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메인보드도 좋은 거 사용하고 뭐 각 부품마다 상당히 좋은 부품들을 사용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태클 걸 만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성형 제품인데 좀 성능이 좀 좋고 돈 들어간 만큼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그런 제품을 원한다면은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자세한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네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